한때 작은 마을에 자신만의 건강 비법을 자랑하는 백발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다양한 약초와 자연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찾아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침과 열로 고생하며 힘겨워하던 중 할머니의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특별한 마법이 아니란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로 우리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단다. 그녀는 이어 면역력의 중요한 몇 가지 영양소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로 비타민 C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고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감귤류 과일, 브로콜리, 그리고 빨간 피망 같은 음식을 포함시키라고 추천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영양소는 우리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녀는 특히 겨울철에는 균형 잡힌 식단에 연어, 참치, 계란, 노른자 등의 음식을 추가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연은 면역 시스템의 방어력을 높이며 염증을 줄여준다고 했다. 할머니는 콩류, 견과류, 씨앗류, 주로 호박씨와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라고 권장했다. 네 번째로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의 건강이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할머니는 요거트, 김치, 젓갈류 등의 발효 음식을 먹으라고 추천했다. 그리고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류를 잊지 말라고 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몸은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을 잘 돌보는 것이 전체 건강에 좋단다. 그녀는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그녀가 추천한 영양소와 식품들을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기 시작했다. 점차 마을 사람들의 면역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독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큰 감사를 표하고 그녀의 지혜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건강한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현대 생활의 빠른 속도와 스트레스 속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머릿속은 이미 하루의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찼고 밤이 되면 온몸과 마음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렇게 일상이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나는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명상 가이드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명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복잡한 내면을 다스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 책은 하나의 지도와 같았다. 나는 우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시 침대에 앉아 책에 적힌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 장에서 강조한 것은 호흡이었다. 호흡을 의식하며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쌓이 피곤했던 몸과 어지러웠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는 듯했다.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행동이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고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은 감정 관찰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느꼈다. 그런데 이 명상 가이드는 나에게 그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그저 지켜보라고 했다. 역설적으로 그 감정들과 친해지는 것이 그 감정들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면서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의식적 반응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신체 스캔이라는 방법도 배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의식을 천천히 내려보내며 신체의 각 부위에 집중하다 보면 무심코 참아왔던 근육의 긴장과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정시의 경고를 보내는 신체 신호들을 무시하던 나를 깨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단계였다. 점차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긴장을 내려놓게 되니 작은 일에도 웃을 일이 많아졌다.
책의 마지막 장은 감사의 명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이는 나에게 내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재발견하게 해주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의 감사한 일을 떠올릴 때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던 고마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깊이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여정이었다.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는 명상 가이드는 나에게 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이 여정을 계속해가며 하루하루 내면의 평화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나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예전엔 이 정도의 기온 변화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곤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방심해도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우선 인터넷과 책을 통해 나름의 연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평소에 무심코 넘기던 과일과 채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식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엔 신선한 과일로 만든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엔 다양한 채소가 들어간 샐러드와 함께 가벼운 단백질 식사를 즐겼다. 다음으로 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걷거나 저녁에는 짧은 근력 운동을 통해 땀을 흘렸다. 처음엔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일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 전에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때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수면 부족이 면역력 약화의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충분히 자고 푹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었다.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아, 이게 바로 면역력 강화의 힘이구나. 이 특별한 여정을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껴지자 주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습관들을 공유하며 건강한 생활을 권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생활 수칙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조금씩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모든 식물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마법의 세상에서는 각 식물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힘을 뽐내며 살아가고 있었고, 이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식물들은 강한 면역 체계를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소년 에릭은 항상 병치레를 자주 하는 아이였다. 그 때문에 에릭의 부모님은 매번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에릭은 기분 전환을 위해 숲을 걷다가 아름다운 빛깔의 정원을 발견했다. 그 정원에는 가장 화려하고 싱그러운 과일과 채소들이 가득했는데, 그 모습을 본 에릭은 너무나도 궁금해졌다. 그러자 그때 신비로운 목소리가 에릭에게 말을 걸어왔다. 안녕, 어린이. 나는 이 정원의 수호자 비타민이야 나라고 해. 깜짝 놀란 에릭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따라가 보니 한 노란 캡슐 모양의 귀여운 생명체가 있었다. 비타민이 하나가 말했다.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과일과 채소들은 단순히 먹는 음식을 넘어서 내 몸을 보호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거란다. 비타민이 하나는 각각의 음식이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기에 보이는 오렌지는 비타민C의 보고야. 이 비타민은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시켜 내 면역력을 높여줄 거야. 그리고 여기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으로 가득 찼어.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서 더 많은 산소를 내 몸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지. 또한 비타민 E 하나는 적색 채소 속에 숨겨진 비타민 A의 효능을 설명했다. 당근이나 고구마와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돼
이 비타민은 피부와 점막을 보호해줘서 외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다. 놀란 에릭은 비타민이 하나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고 집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발견을 부모님께 전했다. 그날 이후 에릭은 매일 다양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식사에 챙기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에릭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다. 더 이상 병치레 없이 활기찬 나날을 보내게 된 에릭은 비타민이 하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자신이 경험한 위대한 비법을 친구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면역, 자연에서 찾다라는 작은 행사를 열어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 정원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이렇게 해서 에릭과 비타민이 하나의 만남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바꾼 수준을 넘어 마을 전체의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며 매일의 식사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빼놓지 않게 되었다. 결국 에릭의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변모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